최근에 낙태죄 폐지 문제로 지금 사회적으로 좀 이슈가 되고 있는데, 낙태죄를 폐지하는 것은 절대로 반대합니다. 자,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낙태죄에 대한 형법 제269조와 제270조를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리고 2020년 12월 31일까지 개선 입법을 주문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됐길래 이런 것을 주문했느냐 보겠습니다. 자, 먼저 형법 제269조를 보면은 낙태에 대한 것인데, 낙태한 자, 낙태케한 자 모두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되어 있고, 낙태죄를 상해한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과 사망케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형법 제270조에는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약종상에 의한 낙태는 2년 이하의 징역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고, 인부의 허락 없이 낙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과 낙태로 인부를 상해한 경우에 5년 이하의 징역, 그 다음에 인부를 사망케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을 언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낙태로 인부를 상해 또는 사망케 한 경우에 자격정지도 함께 병가하는데 7년 이하를 이렇게 병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법에서는 낙태를 금지하는 절대로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모자보건법 제14조에는 부분적으로 낙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자, 14조에 보면은 인공 임신 중절 수술에 허용 한계와 동의에 대한 조항이 있는데, 여기 인공 임신 중절 수술이라는 것은 낙태를 뜻합니다. 허용 한계를 보면은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 질환자, 본인이나 배우자가 전염성 질환자, 강간 또는 중강간에 의한 임신이 된 경우에 친인척 간의 임신이 된 경우, 인부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칠 경우, 그리고 임신 24주 이내인 경우만을 허용한다, 그렇게 해놨습니다. 자, 동의 여부를 보면 이렇게 낙태를 할 때 인부와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해놨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배우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면 본인의 동의만으로도 가능하도록 했고, 그 다음에 본인이나 배우자가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로 가능하도록 했고, 친권자나 후견인이 없을 때에는 부양 의무자의 동의로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모자보건법하고 형법 간에는 이렇게 상치되는 그런 조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 7일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대한 개정안을 이렇게 입법 예고했습니다. 자, 그래서 개정안 가운데 이슈가 되는 사항들을 좀 보면은, 현행은 수술만으로 가능되어 있는데 약물로도 가능했고요. 임신 14주 이내는 인부의 요청으로 가능하고, 그 다음에 임신 15에서 24주까지는 강간, 중강간, 근친상간, 사회 경제적 사유일 때만 가능하도록 했고, 특히 사회 경제적 사유일 때는 상담을 받고, 그 다음에 24시간의 숙려 기간을 요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의사의 개인 신념에 따른 시술 요청에 대한 거부권을 두었고, 낙태에 관한 의사의 설명이 없거나 인부의 자기 결정에 의한 서면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300만 원의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심신장애의 경우 법정 대리인의 동의만으로도 가능하게 했고, 만 16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본인의 서면 동의서 그리고 상담 사실 확인서만으로 시술이 가능하게 했고, 16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낙태를 입증할 수 있는 공적 자료를 더 추가하는 겁니다. 서면 동의서, 상담 사실 확인서 이렇게 세 가지 서류를 제출할 때 이 낙태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를 보면은 14주 이내의 낙태는 거의 전면 허용이 되는다는 그런 뉘앙스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15주에서 24주는 조건 허용을 뜻하고 있습니다. 자, 신생아 출생 건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생아 출생 건수를 살펴보는 것은 낙태하는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자, 2019년에는 30만 3천 명 정도 됩니다. 자, 중감률은 전년도 비해서 마이너스 7.3입니다. 자, 합계 출산율도 보면은 0.9입니다. 한 명도 안 됩니다. 여자 한 명이 평균 출산할 수 있는 아동의 숫자인데 한 명도 안 된다는 겁니다. 2015년에 1.24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점차 이렇게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중감률도 이렇게 점차 떨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겠죠. 자, 여기 막대 그래프에서 보면은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쭉 줄어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1970년대부터 출산율이 4.53이었는데 그러니까 100만 명 출생아 수가 그리고 75년에 3.43 그리고 87만 명 정도 그러다가 여기 2000년도에 보면 1.3 정도 그래서 56만 명 이렇게 2001년도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09는 이제 여기 2015년도 그래프고요. 자,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점차적으로 이렇게 줄어드는 추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신생아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낙태 건수를 보는데요. 그런 낙태 중절률을 나타내고 있는데, 자, 2008년도에 보면은 24만 건이 있었습니다. 중절 건수가 21건, 약 22건 정도 이렇게 중절률이 22건 정도 이렇게 되는데 점차 이것도 낙태 중절률과 또 그 낙태 건수 24만, 18만, 16만, 6만 9천, 4만 9천 이렇게 해서 점차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럼 낙태 중절률 감소 원인이 뭐냐? 피임 실천율을 증가하고 응급 사후 이제 피임약 처방 건수가 늘어난 거고, 그 다음에 가임 여성 15세에서 44세의 여성의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중절률이 점차 감소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2019년 2월에 발표한 자료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자, OECD 36개국 회원국 낙태 허용 사유를 보겠습니다. 2018년도 기준인데요. 이것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2018년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겁니다. 자, 모체 생명 보호를 위해서 낙태를 허용하고 모체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위해서 낙태를 허용하고 강간 또는 중강간 근친상간 때문에 낙태를 허용하고 태아의 장애로 인해서 낙태하고 그 다음에 경제적 또는 사회적 사유로 낙태하고 그리고 본인의 요청에 의해서 낙태한다. 이렇게 사유가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 워싱턴대 의과대학 부설 보건계량 분석연구소의 의학저널 랜셋에 발표한 논문에 의하면 2020년 7월 17일에 발표한 논문입니다. 여기 보면은
2100년이 되면은, 지금부터 약 80년 후가 되겠죠. 80년 후가 되면은 세계 인구, 또 한국 인구, 세계 주요 국가의 인구들을 말하는데, 인구가 반토막이 난다. 2분의 1이 된다. 지금의 인구에서 절반으로 줄어든다. 이렇게 인구조사 연구에 대한 그 발표 논문이 있습니다. 자,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우리나라를 보면 1960년대 2,500만 정도, 그 다음에 1980년대 3,800만, 그 다음에 2000년도에 4,600만, 2020년도에 대략 5,300만 정도. 그러다가 점차 이렇게 이제 피크를 올렸다가 이제 하향선으로 내려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2080년에 3,400만을 해서 2100년에 2,600만 이렇게 인구가 반토막, 거의 반으로 줄어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 역시 출산율도 따라서 이제 하락하겠죠. 자, 보면 여기 60년대에는 4.73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80년대는 2.7이고, 2000년에는 1.47이고, 그 다음에 2040년에 가서는 이게 그 1.35가 되는데, 자, 우리가 지금 여기 이 부분에 해당하고 있죠. 그래서 2017년에는 1.07명, 2018년에는 0.98, 2019년에는 0.92명으로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점차 조금 이제 반등을 했다가 나중에는 서서히 또 이렇게 그 1.24 정도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낙태를 왜 막아야 됩니까? 인류 생존을 위해서입니다. 인구가 없으면은 우리가 살아가기가 지금 매우 어렵습니다. 과거에는 어떤지 몰라도 지금은 인구가 어느 정도 이렇게 그 숫자가 돼야지만이 우리가 생존하는데 매우 유리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자, 사회복지 분야에서 늘 얘기하기를 노노케어 시대가 곧 온다. 그러니까 노인이 노인을 갖다가 케어하는 그런 때가 곧 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인류 생존을 위해서라도 낙태를 적극적으로 막아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자, 또 낙태를 왜 막아야 되느냐? 여성의 건강과 여성 인권을 위해서 막아야 됩니다. 낙태가 그냥 단순한 게 아닙니다. 신체적으로도 매우 큰 그 신체적으로 위협을 가하고 또 정신적으로도 매우 큰 그런 그 위험한 그 일이 낙태입니다. 그래서 낙태는 여성 건강과 또 인권을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막아야 되는 이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낙태를 막아야 하는 이유는 태아의 생명권 사수입니다. 자, 태아도 하나의 생명체입니다. 뭐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뭐 이렇게 인명 경시 무시하는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다 그렇게 태아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에도 생명을 가진 생명체라는 거, 또 역시 생명을 갖고 있으니까 천부인권입니다.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인권을 가지고 있는 태아입니다. 그래서 낙태를 적극적으로 막아야 됩니다. 자,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어머니 뱃속에 잉태할 때부터 그 생명권을 인정해 왔습니다. 우리 나이를 말할 때 우리가 보통 1살이라 그러면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이를 따지지 않습니까? 뭐 최근에는 이제 우리가 그 만으로 또는 서양식의 나이를 따져서 그런데, 그러나 우리 고유의 전통에서는, 우리 사회에서는 어머니 뱃속에 있었을 때부터, 잉태한 때부터 그 생명을
갖고 있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생명권, 태아의 생명권과 천분권을 사수하기 위해서 낙태를 적극적으로 막아야 됩니다. 자, 낙태를 막아야 하는 이유도 뭐냐면 생명체이기 때문입니다. 임신 14주의 태아를 보면은 키가 12cm에 더 다르고요. 몸무게는 120g까지 나가고 심장과 모든 장기 형성, 뇌가 생각하고 신경계가 기능하고 고통을 느끼고 태아는 손으로 탯줄을 잡기도 하고 엄지손가락을 빨기도 한다 하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그런 몸무게가 120g이면은 라면 한 봉지에 해당하는 무게입니다. 굉장히 한 뼘도 안 되는 작은 크기의 그런 태아지만 그러나 엄연한 생명체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체이기 때문에 절대로 죽여서는 안 됩니다. 생명체이기 때문에 살려야 됩니다. 살려야 되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의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왜 낙태를 또 막아야 되느냐? 당당한 삶을 위해서입니다. 자, 낙태는 살인 행위입니다. 생명체를 죽이는 것은 살인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것은 엄청난 큰 죄입니다. 자, 그래서 만일 낙태를 한 본인이나 배우자 또 그와 관계된 사람들을 볼 때 참으로 굉장히 떳떳지 못한 죄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정말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은 낙태는 살인 행위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래서 큰 죄를 짓는 것이라고 인식을 하고 그런 낙태하는 일을 없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당당한 삶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낙태를 적극적으로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또 낙태를 막아야 하는 이유는 뭐냐? 십계명에 보면 하나님이 명령했습니다. 하나님, You shall not kill. 죽이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그랬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절대로 죽이는 그런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생명의 소유자는 사람이 아닙니다. 부모도 아닙니다.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함부로 해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태아를 낙태시키는 일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또한 낙태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유산이기 때문입니다. 유산을 잃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자, 시편 127편 3절에 보면은 No children are an heritage of the Lord and the fruit of the womb is his reward. 이렇게 했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주의 유산이요 태열매는 그분의 보상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유산입니다. 재산입니다. 자, 여기 우리가 이런 땅같이, 토지같이 기업입니다. 유산. 여기 한글 개혁성경에서는 기업을 하고 얘기했는데, 기업입니다. 여기서 먹을 것이 나옵니다. 생존을 위한 모든 것이 이 토지에서 나오는 것처럼 자식들도, 여기 자식들도 그러한 역할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유산을 잃지 않도록 기업을 잃지 않도록 우리는 자녀들을 생명을 잃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는 땅을 빼앗기는 것에 대해서는 땅을 망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까워합니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태아를 갖다가 생명을 해야 하는 낙태하는 일에 대해서는 아무 거리낌 없이 아주 그냥 뻔뻔하게 그런 나쁜 짓을 행하는데 정말로 그런 일들을 지금은
그 국가적으로 이런 일을 벌이는데 이거는 절대로 안 됩니다.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4절에서 5절까지 보면은 자식은 용사의 화살 같다. 화살이 가득한 자는 행복하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원수 앞에서도 당당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화살이 있는 용사에게는 반드시 화살이 있어야 되겠죠? 하나만 있으면 안 됩니다. 많아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부모에게도 자녀들이 많아야 됩니다. 그래야 행복합니다. 뭐 자식이 많으면 근심도 많다 뭐 이런 얘기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은 그냥 하는 소리지 그래도 적거나 없는 것보다는 자식이 많은 게 행복합니다. 나중에 다 키워놓고 나서 이렇게 보면은 그래도 잘했다라고 생각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자식은 부모의 행복을 갖다 줍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원수 앞에서도 당당합니다. 비굴하지 않고 어디 가서 이렇게 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그런 그 자식이 뒤에서 이렇게 뒷받침해주고 자식을 통해서 이렇게 당당함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 자녀들이 있는 부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낙태를 하지 않도록 국가적으로 이런 것을 막아야 되는 겁니다. 1970년대 우리나라가 산하 제한 정책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것이 잘한 줄 알았는데 지금에 보니까 잘못된 정책이었다라는 것이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다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정책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또다시 이런 낙태죄를 폐지하는 그런 그 법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또다시 그런 전체를 밟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2100년에 인구가 반토막이 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지금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문제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낙태죄를 막는 그런 우리 사회가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자, 그래서 낙태죄 폐지 절대 반대, 절대 반대입니다. 절대 반대. 자, 그래서 우리 사회를 정말 건전한 사회, 당당한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우리 사회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